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성남의 이상윤 감독 대행이 4개월 만에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네, 이상윤 감독 대행이 성남으로부터 이제 경질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네. 이제 4월 달에 박종환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 때문에 지휘봉을 놓고 나서 네. 4월에 지휘봉을 잡았거든요. 네. 이제 4개월 만에 결국은 팀을 떠나게 됐고 네. 그 빈자리를 이제 이영진 수석 코치가 네. 감독 대행으로 다시 메우게 됐습니다. 네. 이상윤 감독 대행이 리그 경기에서 1승 3무 5패예요. 네. 성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만 네. 다만 박종환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놓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팀을 이끌고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또 네. FA컵도 준결승까지 진출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상윤 감독 대행이 경질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냐 아니면 이것이 경영진과 감독과의 의견이 좀 지금 불일치한 거 아니냐 네. 다양한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가장 여기서 아쉬운 거는 감독 대행이라는 자리는 이제 새로운 감독을 앉히기 전까지 임시적인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 감독 대행에게 모든 성적 부진의 책임을 씌우고 나서 경질을 시키고 이제 또 다른 감독 대행을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이 너무 구단 수뇌부에서 그 감독들에게 그 감독 대행들에게 성적만 요구하고 그다음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슈퍼스타 K처럼 지금 처음에 5명이 시작을 했는데 네. 한 명씩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박종환 감독이 낙마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상윤 감독 등이 낙마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영진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을 맡게 됐고 이제 오주포 코치 겸 스카우터가 있고 그다음에 김태진 골키퍼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진 골키퍼 코치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서 벤치에 앉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오주포 코치는 지금 내가 이 팀에 남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지금 이영진 수석 코치 외에 이영진 감독 대행 외에는 아무도 벤치에 앉을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코칭 네. 스태프부터 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팀 분위기가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맞아요. 이영진 감독 대행은 그 전부터 바로 잡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이상윤 감독 대행이 참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심경을 토론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재밌는 거는 네. 하루 전날이었죠. 네. FA컵 미디어 데이에서 네. 이상윤 감독 대행이 굉장히 좀 뭐 각오를 가지는 또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윤 감독 대행은 그 FA컵 준결승 조추첨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경질될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남은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네.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승을 차지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성남의 대진이 전북이었거든요. 네. 전북은 K리그 클래식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양보하라. 네. 이러면서 이제 좀 투지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그 조추첨 끝나고 돌아와서 경질 소식을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경질이 공식화되면서 발표되면서 네. 이상윤 코치가 좀 전에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종환 감독 그만뒀을 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감독으로서의 야망 그리고 야망. 자신의 투지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다. 네. 근데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된 건 맞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장면이 있었고요. 신문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지금 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질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위에서의 시선은 좀 따가운 편이죠. 그러니까 이상윤 감독 대행이 그 미디어 대회에서 이야기했던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둘이 사귀고 있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쪽에서는 우리 어디 뭐 여행 갈까? 네. 뭐 무슨 선물 사줄까? 이런 식으로 네. 정말 내 마음에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 FA컵 대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전북과 성남, 서울과 상주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쵸. 각각의 감독들이 이제 야망을 좀 드러냈거든요. 네. 최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1998년 이후에 FA컵 우승이 없기 때문에 FA컵 우승을 반드시 노리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벌써 결승 간다는 얘기한다. 우리에게 결승 갈 거를 물어봐라. 우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네. 했고 전북의 이제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FA컵 우승에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과 성남 또 서울과 상주가 이번에 4강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번 경기 한 경기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전북과 서울이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뭐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전북은 리그가 있고 서울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대회에서도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우승을 네. 노릴 수 있는데
성남과 상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번 경기에 사활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0월 22일 날 네. FA컵 4강전이 펼쳐지는데 서울과 상주 경기는 상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서울이 발목을 잡히면서 상주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전북과 성남의 경기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북 쪽에 무게감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